달러 벌어봤자 이 나라가 긁어간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이것을 한번 보시죠. 2023년 대중무역수지 적자액 179억 8,200만 달러입니다. 와, 엄청나죠. 흑자가 아니라 적자액이 179억 8,200만 달러라는 뜻입니다. 적자액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액이 말입니다. 179억 8,200만 달러.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말입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수출 적자액, 무역 적자액은요. 굉장히 낮아요. 143억 1,100만 달러입니다. 143억 1,100만 달러. 그러면 중국의 적자 179억 8,200만 달러가 심각한 적자라는 거죠. 그들이 가져오는 것보다가 가져가는 게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달러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에 지금 적자가 39억 3,500만 달러를 시작으로요. 3월에 27억 1,200만 달러. 제일 적었을 때가 9월인데요. 1억 4천만 달러였고요. 11월 달. 바로 전달입니다. 7억 2,500만 달러. 이렇게 적었지 12월 지금 이대로라면 1년 내내 적자고요. 적자 규모도 이제 179억 8,200만 달러가 아니라 12월까지 되면 200억 달러가 넘어설 거라는 그런 예측도 나옵니다. 200억 달러가 넘어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지금 중국 입에다가 다 털어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무역 적자는 143억 1,1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역 적자는 179억 8,200만 달러예요. 그러면 중국 때문에 우리 무역 적자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야, 이거는 어쩌면 말입니다. 진짜 대충격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말입니다.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작에 말입니다. 진작에 반도체를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야 돼요. 반도체를 빼고. 반도체를 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문제점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보면 반도체를 제외하니까 그동안 2013년에 1,242억 달러가 2016년 이때가 말입니다. 사드 보복을 할 때죠. 1,002억 달러, 2018년 1,099억 달러, 2022년 1,037억 달러 계속 줄었어요.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 문제가 났었던 거예요. 탈이 났었던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수출이 많이 되면서 이게 가려졌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죠. 사실 말입니다. 사실 반도체가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심각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완전히 줄어드니까 대중국 수출에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회복했다고 11월 달에 마이너스 0.2%까지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기저효과입니다.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25.5%까지 떨어졌으니까 기저효과거든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작년 2022년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때가 6월이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1년 하고도 5개월인가요? 1년 6개월인가요? 1년 6개월 동안 솔직히 처참하다. 우리가 버는 달러를 다 걸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말입니다. 우리는 좋았어요. 1991년에 24억 3,800만 달러의 적자였고요. 1992년에도 10억 7,100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고 나서 그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적자가 났지만 그 이후로 말입니다. 1993년에는 12억 2천만 달러의 흑자.
네, 2000년에를 넘어서면서는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말입니다. 2013년에는 628억 1000만 달러가 흑자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까지 12억 5천만 달러까지 흑자를 냈는데 올해 179억 8,200만 달러 현재 적자를 내고 있죠. 역대 최고죠. 그러면 여러분 1992년 이후로 지금 적자가 이만큼이니까 뭐 역대 지금 중국의 어떤 상황이 가장 열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31년 만에 아마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지 않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 개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중 충돌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계속 막고 있거든요. 예, 저품질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출력이 좀 낮은 그런 제품에 대한 수출만 하는데 이미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도 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앞으로도 말입니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는요 더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이제 중국과의 수출도 엄청난 적자로 계속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중국이 말입니다.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5.5% 성장을 한다고 했다가 5%로 끌어내렸는데 세계 해외 경제기관들은 다 올렸습니다. 전부 다 5% 밑으로 성장한다고 했다가 돈을 워낙 많이 퍼부으니까 5.2%가 OECD고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5.4%, ADB 아시아개발은행은 5.2%, 월드뱅크는 5.1%입니다. UN도 5.3%. 성장률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수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글쎄 도움이 될까? 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기술력으로 한국을 넘어섰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 부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애국운동이 더 강화가 되면서요. 중국 제품 석유운동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 제품이 중국으로 안 나가요. 전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에 K-팝 열풍이 부는데 지금 중국에서 K-팝 열풍이 붑니까? 러시아에서 K-팝 열풍이 붑니까? 안 불잖아요. 그만큼 통제 사회에서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어떤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달러를 수출해서 벌어놓으면 중국이 박박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마음이 좀 아프긴 아프네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단단한 준비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저는 바보같이 하면요. 지금처럼 바보같이 하면 이게 우리 경제가 참 힘들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동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동안 말입니다. 5년 동안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우리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우리는 이념 전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말입니다. 도대체 경제는 다 죽여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서 중국을 넘어서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캐캐묵은 말입니다. 이념 논쟁으로 우리 시장을 다 망치고 있고요. 그 이념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중국은 통제사회이기는 하나 애국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단결이 굉장히 잘 되는데 그 많은 인구가 우리는 5천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갈라치기 해서 말입니다. 정신적 내전 상태까지 겪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충격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망해요. 제대로 망합니다.
지금은요 정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입니다. 이념 싸움으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칙이 통하지 않잖아요. 범법자는 감옥에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범법자가 더 당당한 나라가 됐어요. 아니 피의자가 조사를 하는 검사를 탄핵을 할 정도면 대한민국이 이게 바로 된 나라입니까? 저는 바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로 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환진 TV가 앞으로 말입니다.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제를 알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사회도 안정이 되고 아이도 많이 낳고요. 저출산 고령화도 저는 해결책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 재빨리 말입니다. 문제 해결을 그들이 해야 됩니다. 결자 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나라는 더 위험에 빠질 거다. 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